독해 중급편에서는 첫 문장의 핵심어는 나와 있으나 주제는 나오지 않은 지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주제는 대개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지만 마지막 문장에 나올 때도 있고 지문 전체 내용에서 추론해야 할 때도 있죠. 독해 중급에 해당하는 지문은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논리 전개 방식에는 인과, 예시, 대조, 정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줄여서 인예대정이라고 외우세요. 이번 시간에는 논리 전개 방식 중 첫 번째로 인과와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인과가 뭔가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준말입니다. 무언가를 일으키는 것과 무언가에 의해 일어난 것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인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 전개 방식이고 영어 독해 지문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리입니다. 네이버 카페 마인루에서 독해 중급 1에 예제를 올려놓았습니다. 구문 분석과 어휘 정리를 해놓았으며 인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예습을 하라는 겁니다. 예습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표시해 놓았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게 된다면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휴가는 특권을 가진 소수의 특전이었다. 심지어 19세기 말까지도. 핵심어는 vacations. 주제는 과거의 휴가는 소수의 특전이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특전과 특권, prerogative와 privilege는 모두 비슷한 말입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과거에는 휴가가 소수의 특권이었던 이유 혹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휴가에서 선호되는 것들 2번 휴가, 대화의 화제 3번 전체적인 시야로 본 휴가 4번 잘 정리된 휴가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두 갈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주제가 뭘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읽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봅시다. 이제 휴가는 모두의 권리로 여겨진다. 여기서 they는 vacations를 대신한 대명사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문장까지 보니까 작가는 인예대정 중에서 어떤 논리 전개 방식을 사용할 것 같나요? 과거에는 소수의 특전이었던 휴가가 이제는 모두의 권리로 여겨지게 된 원인이나 그 결과를 설명할 것 같습니다. 즉, 인과라는 논리 전개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계속 읽어봅시다. 예전보다 지금 휴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오늘날 보통의 삶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점차 타인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현대에 휴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군요. 이유와 원인은 비슷한 말이죠. 난 추측한다. 휴가라는 생각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듯이 원시 민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이런저런 휴식은 물론 항상 인간에게 삶의 리듬 중 일부였으나 과거 시대는 휴가를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현대인이 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여기서 rest는 vacation 대신 쓴 말이고 두 번째 it은 rest를 대신한 대명사입니다. 과거 시대는 과거 사람들이라고 의역하는 게 좋겠죠. 휴일과 축제면 충분했다. 현대인의 늘어나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그리고 과로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특성과 더불어 매년 일상 속에 이런 휴식은 꾸준하게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작가는 vacation이란 단어 대신에 rest와 break 같은 비슷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죠. 어쨌든 현대에 들어와서 휴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회복이란 목적을 위해 필수가 되었다. 리뉴얼과 리페어는 비슷한 말입니다. 강조하기 위해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 미국에서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제멋대로이고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며 인간관계가 분리된 미국에서 휴가는 가정의 대화에서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너진 삶의 균형, 고립감, 스트레스, 과로 등이 원인이고 휴가가 필수가 된 것과 가정의 대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게 결과입니다. 다시 핵심어는 vacations, 주제는 현대에서 휴가가 필수가 된 원인과 결과. 문제를 다시 봅시다. 보기 1번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2번은 결과만 언급하고 있어서 범위가 너무 좁으며 4번도 너무 부분적입니다. 작가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휴가가 보편화된 원인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파악한 주제와 가장 가깝습니다. 정답은 3번.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적수는 고통과 권태다. 한쪽이 멀어지면 다른 쪽이 다가온다. 인생은 이 두 적수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고통에 시달리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권태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권태도 잠깐이고 곧 이런저런 문제로 다시 고통받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같은 게 되죠. 돈을 벌어야 하는 고통도 크지만 권태도 정말 견디기 힘든 고역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사실 권태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애써 먼 곳에 가봐도 낯설었던 환경에 적응하자마자 다시 권태에 빠져버립니다. 권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겁니다.